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 체결 있죠? 379쪽 거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약을 먼저 한다면, 자, 좀 더 크게 한다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는 무슨 정책을 했어? 쇄국 정책을 했어. 쇄국 정책. 그래서 쇄국 정책을 하던 시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야? 통상,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통상 거부 정책이지 뭐. 통상 거부 정책. 그래서 그게 척합의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지. 척합의에도 쇄국 정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척화, 이때 주전론이 등장하기도 했지. 척화, 주전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야. 쇄국 정책을 했다. 통상 거부 정책을 했다. 척합의를 건립했다. 척화 주전론이 등장했다.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일이라면 쇄국 정책을 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개화에 관심을 보이더라. 그래서 일본의 강요와 개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종과 민씨정권이 결국은 그게 결합돼서 결국은 조일수호 조규 개항을 한 거지. 개항을 한 거지. 이게 강화도조약 조일수호 조규죠. 조일수호 조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지.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그리고 이때부터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하냐면 개화 정책을 한다고. 개화 정책. 그리고 개항, 조일수호 조규에 대해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 있지. 4개 기억하시고 4개 정도는 확실히 기억하시고 4개가 뭐야?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부산의 2곳을 개항하라. 그 다음에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허용, 해안 측량권 허용.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 근데 이건 일본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랬지. 자주국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 부산 외 2곳을 개항하라. 이것은 결국 일본 진출, 한반도 진출의 발판이 되는 조항인데 이 조약 체결 이후에 결국은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는 거지. 부산, 원산, 인천. 근데 각각 목적은 경제, 그다음에 군사,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한다. 그다음에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권은 불평등 조항이다. 그다음에 요거 직후에 이거 조약 체결 이후에 2개의 속이야. 그래서 하나가 조일수호 조규 부록하고 그다음에 통상장정, 무역 규칙이라고 했던 거. 그 2개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록의 첫 번째, 일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놨지. 그걸 거류지, 간행이정, 범위는 개항장 심리 이렇게. 자, 2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다. 그 2개 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무역 규칙, 통상장정에는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다. 무관세 무역 허용했다. 또 하나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러나 이거는 개정된다. 몇 년에? 1883년에 통상장정 개정된다 그래서 통상장정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이때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간다? 방공령 선포. 자, 그래서 이 조약 기억하시고 조약 체결 이후에 1차 수신사가 파견된다. 여기까지 했지? 조약 체결에 이때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야? 최익현, 오불가서 외양 일체론. 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된 이후에 이제 서양 여러 나라하고도 이때 이제 서양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국주의 줄쳐놔. 제국주의는 침략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근대화된 서양 애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이때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 제국주의, 침략주의. 그래서 일본과 처음 조약 체결하고 서양 여러 제국주의 세력과도 조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의 조약 체결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있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쫓아놓으세요.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 있죠? 요거랑 반드시 내용을 비교하셔야 돼. 자,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서양과는 최초는 미국이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읽어.
의는 조선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래서 서양출 최초의 근대적 조약출. 그런데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는 어느 나라가 알선을 했다? 청해 알선출. 청해다 동그라미. 일본의 알선 이러면 안 돼. 청해 알선. 그리고 어떤 책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조선 책략도 반드시 줄쳐놔. 그거 별표 쳐놔. 조선 책략은 중요한 책이야. 그리고 읽으세요. 청해 알선으로 체결됐다.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 지은 책이다. 조선 책략이. 근데 조선 책략은 청나라 외교관,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인데 조선에 대해서 충고를 해놓은 책이야. 근데 그 충고해 놓은 내용 중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충고를 이렇게 제시했어.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놔. 러시아 견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라고 반드시. 그리고 별표. 그래서 조선 책략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책략이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인데 이게 국내에 소개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를 방아책이라고 돼. 방아책을 제시해놨다. 방은 방어한다. 아는 아라사. 이때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방아책을 제시한 책이다. 그러면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 다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누구하고는 친하게 지내라. 중국, 일본, 미국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라.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당연히 별표 쳐놓으시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조선 책략의 보급이 먼저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이 먼저야? 조선 책략의 보급이 당연히 먼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조약 체결의 성격. 신헌과 슈펠트 줄. 재물포 줄. 한국 대표 신헌, 미국 대표 슈펠트. 어디에서? 재물포는 인천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불평등 조약이다. 이것도 치해법권과 조차지 설정 등이 들어갔다. 자, 이거는요 강화도 조약 이거하고 공통점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크게 읽어. 그 다음에 밑에 거중조정, 최애국 대우, 관세권 그거 줄쳐놓고 그거 묻고 별표 쳐라. 별표. 그거 중요하다. 조미수호 조약에 처음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는 없어. 여기에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야.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조미수호 조약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들어가는 거. 첫째 뭐?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갔다. 거중조정. 그리고 이거는 문장화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거중조정은 뭐다?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경우 서로 돕는다까지 주셔놔 연필로.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 거중조정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지. 결국은 조선이 미국이 아닌 제3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중조정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처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해국 대우 조항이 또 처음 들어갔다. 최해국 대우 조항이 처음 들어갔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에게 최해국 대우 조항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과의 조약 체결할 때 뭐가 들어간다? 최해국 대우. 그거 또 읽어.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 거기까지 줄쳐놓으세요. 그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그걸 최해국 대우라고 한다. 최해국 대우.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미국이 아닌 제3국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줬어. 그러면 미국은 최해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제3국에게 준 권리, 대우를 나에게도 대우해달라. 이런 얘기지. 균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한다. 균점권이라고도 써놔. 균점할 수 있는 권리. 균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최해국 대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최해국 대우 조항, 균점권.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관세권. 자,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잖아. 무관세 무역. 근데 처음으로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관세권을 인정받은 조약이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줄치고 별표 쳐놓으시고 묶어놓으세요. 그래서 거중조정 조항, 최해국 대우, 균점권, 관세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조약이 어느 조약이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거야.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조약 체결 이후의 상황이 뭐다? 보빙사가 파견됐다. 자,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는 수신사라는 게 파견됐지, 일본에. 근데 미국과의 조약 체결 이후에는 뭐가? 보빙사가 파견된다. 보빙사. 그거 줄쳐놓으세요. 보빙사. 그런데 몇 년에 가야 되는 거야? 1883년에 가야 되는 거야. 1883년에 가야 되는 거야. 보빙사. 줄쳐놓으세요. 보빙사 파견. 그래서 보빙사는 어느 나라에 파견된 사신이다? 미국이지 뭐. 자, 그래서 민영익 줄, 홍영식 서강범 줄, 미국 줄.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 1883년에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푸투공사가 초대공사로 부임했다는 눈으로 읽고. 그다음에 속방조의 줄. 청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상황을 규정을 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거 속방조의 문제라고 해서 속방조에도 줄쳐놔. 자, 우리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속방조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속방조에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요 두 개를 굉장히 열심히 정리해놔야 돼.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조약.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최초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하고도 잇따라 조약이 체결된다?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불란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만 읽어봐. 근데 영국과의 조약 체결은 어떠한 게 좀 조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긴 했냐면, 아편 수입 금지, 고율의 관세, 그거 줄. 러시아와 조약 체결은 몇 년? 1884년 줄. 읽어. 갑신정변 후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려고 하자 러시아는 웨베를 파견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웨베로 줄.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도 함경도 경이 개방된 조약이 뭐다? 조로 육로 통상장정 줄. 그 다음에 불란서는 1886이야. 천주교 신앙의 자유 줄. 그래서 프랑스하고는 천주교 신앙의 자유 보장 문제가 좀 조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그냥 단순하게 순서대로 하면 강화도 조약이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가 미국과의 조약 체결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영국이지. 영국 위에다 독일도 써놓으세요. 영독이라고 해. 영독.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간다. 러시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간다? 불란서. 프랑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 체결 큰 위에 목차 있죠? 그 빈 공간에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써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 미국, 그 다음에 영독, 그 다음에 러시아, 불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충의 순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강화도 조약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내용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일단 나머지는 가볍게만 봐. 영국 조약 체결의 걸림돌, 아편 수입 금지 문제하고 고율의 관세.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 1884 맞지? 웨베르 이러나. 그다음에 불란서는 천주교 신앙 자유의 보장이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근데 조러 육로 통상장정하면 1888이라고 그랬지. 1888. 그러니까 요거보다 뒤로 가야지. 조러 육로 통상장정은 1888 이런 식으로. 그냥 가끔가다 조약 체결은 순서발을 잡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 써놔.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게 간다. 강화도 조약, 미국, 영독, 러시아, 불란서, 조로 육로 통상장정 이런 식으로 위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순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내용은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조약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자, 380페이지. 자, 그래서 결론은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조약을 제일 잘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크게 가는 거야. 자, 흥선대원군 때는 무슨 정책을 폈어? 쇄국 정책을 폈어.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서양과는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 말은 서양과 통상을 거부하고 우리의 전통 질서를 계속 지키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개항을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한다? 개화 정책 내지는 근대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개항 후, 여기서 개항이란
강화도 조약 체결 후 근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 가볍게. 자, 먼저 왼쪽부터 읽어, 세로로. 근데 자, 시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1880년대로 가야 돼, 지금. 1880년대. 자, 자꾸 무엇을 파견했습니다, 외국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사신. 그다음에 관제, 군제 개혁도 있었습니다. 근대 관청도 설치됐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의료도 있습니다. 통신, 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크게. 그건 크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개항 직후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박스가 중요한 내용이야. 자, 외국에 자꾸 사신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파견돼 구체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야. 1차 수신사, 줄. 이거는 공부하셨죠? 다시 복습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을 뭐라 그런다? 1차 수신사라고 한다. 누가 간다? 김기수라고 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었다? 일동기유 수신사일기. 그렇게 딱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수신사가 간다.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는 80년 말에 간다. 그러면 무슨 사건과, 크게 보면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 전이야? 중간이야? 자, 80년과 81년으로 가는 거야. 80년과 81년의 근대화 정책의 내용으로 가는 거야. 누가 간다? 2차 수신사, 중요하다. 2차 수신사, 중요하다. 2차 수신사. 누가 간다?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간다. 줄쳐놔. 김홍집. 일본 2차 수신사 김홍집 파견. 김홍집 줄.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일본에 파견돼서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 그 사람과 교류를 한 거야. 그 사람이 황준센, 줄, 황준센. 황준헌이라고도 해. 한자식 발음은. 중국식 발음은 황준센.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지었다? 조선책략 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조선책략을 국내에 소개하는 사람이야. 누가? 2차 수신사 김홍집. 그거 별표 쳐놓으라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미국과의 조약 체결 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 지은 무슨 책을 국내에 소개한다? 조선 책략. 반드시 별표 쳐놓으라고 했지. 조미소 조약할 때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한다. 조선 책략만. 자, 조선 책략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 지은 책으로서 조선에 대해서 충고를 해놓은 책이야.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국내에 소개하는 책이야. 그리고 이거는요, 결정적으로는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충고가 있다고 그랬지? 방아책을 제시한 책이지. 방아책. 러시아를 견제하라.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 그거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면 무슨 책이다? 조선 책략이다. 조선 책략. 그런데 그 조선 책략이 국내에 소개돼서 두 가지 영향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조선 책략은 무슨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 그거 줄. 그리고 신사척사 운동의 배경. 그것도 줄쳐놔.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소개되자 이 당시에 유생들, 양반 유생들, 위정척사가들을 자극한 책이야. 그래서 척사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신사척사운동은 1881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신사년, 1881년. 자, 그래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소개한 조선책략, 그래서 그 조선책략 자체 알아두시고, 이 조선책략 보급 이후에 나타난 영향으로 맞는 것은 첫째, 조미소 통상조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유생들을 이때 자극을 해서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위정척사 사상 할 때 또 이거 문장 나올 거니까 지금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조사시철단 줄. 조사시철단 줄. 조사시철단 줄. 다른 말로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해.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해. 거기 밑에다 쓰세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누가 간다?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62명 줄. 1번 줄. 눈으로 읽어. 정부 기관은 물론 각종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오게 했다. 이때 수행원으로 파견된 육일준 윤치호는
최초 일본 유학생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다음에 영선사로 간다. 영선사 줄. 영선사. 82년에 1년에 영선사가 또 파견된다. 영선사. 자, 영선사는 그런데 누구의 책임하에? 김윤식 줄, 청줄, 기술교육연수단 줄. 그 영선사는 81년 청에 파견된 사신이 영선사야. 김윤식의 인솔하에 일종의 기술교육연수단이야. 그러니까 좀 뭘 배우러 간 거야.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배우러 간 거야. 그래서 기술교육연수단 하면은 영선사로 가시는 거야. 화약과 기계 제조 및 각 분야의 과학기술,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그거 배우러 간 거야. 그래서 청나라의 텐진의 기기창에서 이런 것들을 막 배우러 간 거야. 서양의 기술, 근대 기술,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거. 그래서 기술교육연수단이라 한 거지. 그런데 1년 만에 중도 귀국, 그거 줄쳐놔. 1년, 파견된 지 1년 만에 중도 귀국한다고. 그 이유는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근대적 지식이 좀 부족했다. 근대적 지식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파견. 81년에 파견됐는데 1년 만에 이모군란이 일어난다고. 이모군란이 발생해서 이모군란 후 지원 중단. 정부의 지원이 중단됐어. 그러니까 영선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청나라에 파견된 일종의 기술교육 영수단이었는데, 그래서 김윤식 인솔하에 파견돼서 청나라에서 화약 무기 등 서양의 기술을 학습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배우는 내용이 너무 근대적 지식이니까 생소한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대적 지식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이모군란이 발생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끊었다고. 그래서 1년 만에 중도 귀국하게 된 거야. 1년 만에 중도 귀국.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중도 귀국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의 영향으로 서울에 기기창이라는 게 설치된다고. 기기창 설치도 줄쳐놔. 나중에 할 거야. 좀 밑에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보빙사. 보빙사는 83년. 이거는 시기적으로 몇 년에 가야 된다? 83년으로 가야 된다. 83년. 83년에 보빙사 파견이다. 보빙사. 이걸 왜 순서대로 하는 거냐면 이 각각 사건 순서별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큰 흐름. 자, 이렇게 합시다. 82년에 조미소주약 있지? 그 바로 한 달 후에 이모군란이 있는 거야. 이모군란.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놔.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모군란. 그래서 개항 후 이모군란 사이에 있었던 근대화 정책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지금 83년이면 이모군란 이후라는 소리야, 결론은. 그래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미국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제개혁으로 갑시다. 관제개혁. 자, 개항 이후에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혁기구를 설치한다고.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통리기무함은 줄쳐놔. 통리기무함은 어느 나라를 모방한 것이다? 청해제도 모방줄. 12사줄. 그래서 요 80년, 81년 요때 나와야 될 개혁기구는 뭐가 나와야 돼? 통리기무아문과 그 밑에 12사라는 관청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통리기무함과 12사. 통리기무함과 12사. 이 통리기무함은 청해제도를 모방한 거라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한대. 군사제도는 뭘 설치한대? 이영과 별기군 설치. 줄. 이영. 이영은 무이영과 장어영 말하는 거야. 무이영, 그 다음에 장어영. 이영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했습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 읽어. 무이영과 장어영은 뭐가 바뀐 것이다? 오군영을 무이영과 장어영, 이영으로 개편했다. 그래서 오군영 줄, 무이영, 장어영, 이영 줄, 그 다음에 화살표 걸으면 되지.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었다.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었다. 그래서 훈련도감도 들어가 있는 거지. 훈련도감 오군영이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데 폐지되는 때가 1881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군영을 뭘로 바꾼다?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그거 줄. 그다음에 일본 사관학교 모방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줄. 그래서 일본의 사관학교를 모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그 뭐라고 해야 돼? 별기군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별기군 밑에다 써놔. 그래서 이 학교는요 일본인 교관을 두었어. 일본인 교관을 두었어. 일본인 군사 교관을 두었다고. 별기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놔. 그래서 보빙사만 머릿속으로 83년으로 가는 거고 2차 수신사부터 2차 수신사, 조사, 시찰단, 영선사, 통리, 기무함과 12사, 이영, 무이영, 장어영, 별기군 요거는 근대화 정책인데 무슨 사건 전이다? 이모군란 전이다. 조미수호조약 전이다. 이건 82년이고 이건 81년까지니까 그래서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이모군란 그 사이에 있었던 근대화 내용은 정책의 내용은 1차 수신사부터 해가지고 요거 쫙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내용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2차 수신사 기몽집 중요하지? 조선책략 보급한 사람 그거 중요하죠? 그것의 영향으로 뭐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는 거 맞지? 신사 척사운동 일어나지? 그다음에 영선사는 뭐야? 청에 파견된 기술교육 영수단이지? 김윤식 인솔하에. 그런데 근대적 지식도 좀 부족했고 이모군란 이후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어서 결국은 1년 만에 중도 귀국한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통리기무함과 12사. 그런 내용이라면 개혁기금 통리기무함이 나와야 돼. 12사. 그다음에 이영 군사제도는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그다음에 별기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그런 것 중요하단 말이야.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근대관청으로 갑시다. 근대관청. 자, 눈으로 확인만 해봐 지금부터. 기기창부터 밑으로 쫙 수직으로 읽어봐. 다 몇 년 이후다 최소한. 1883년 이후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몇 년 이후에 나와야 돼? 1883년 이후에 나와야 돼. 근대화 정책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구분하란 말이야. 기준은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 전,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모군란 후다. 그 중에 미리 하나 본 거지. 보빙사. 그 다음에 이제 줄쳐놓으세요. 기기창. 83년만 특기 줄쳐놔, 다. 83년에 설정된 관청이 뭐다? 기기창. 기기창. 그리고 내용은 줄쳐면 돼. 근대 무기, 영선사 파견 영향. 이거 뭐 영선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근대적 과학기술도 막 수용을 하는 거야, 조선 정부가. 그래서 근대적인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청을 설치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근대 무기 제조와 관련되는 관청이다. 뭐 기기창. 어떤 사신의 파견 영향이다? 영선사. 그걸 줄쳐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전항국. 자, 전항국은 뭘 목적으로 설치한 관청이다? 전항국은 화폐주조.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1883년부터 뭘 발행한다? 당호전 동그라미. 그래서 당호전은 전항국을 설치하고 83년에 전항국 설치하고 이때부터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발행된 화폐 말하는 거야. 당호전 이거 흥선대원구 때 했던 당백전하고 구분하시라고. 당백전 요거는 당호전 동그라미. 그다음에 방문국으로 간다. 방문국이 설치된 것도 83년이다. 방문국은 뭐 하는 관청이다? 신문 만드는 관청이다. 신문 만드는 관청. 그래서 이때 방문국에서 발간된 신문이 있다. 그게 뭐다? 83년에 한성순보 줄쳐놔. 83년에 한성순보. 83년만 줄쳐놔 다. 기기창, 전항국, 방문국, 한성순보까지. 그리고 86년에 눈으로만 봐. 1880년에 뭐? 한성주보. 그래서 80년대 방문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들이야, 관보들. 한성순보, 한성수보, 주보. 근데 83년만 줄쳐놓으세요. 기억하세요. 83년만 일단 83년만. 보빙사, 기기창, 전항국, 방문국, 한성순보. 자, 그래서 요거는 83년 맞지? 한성순보까지.
순보까지. 왜 그러냐면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거든.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도 문제를 내는 거야.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순서발 잡는 문제 할 때 그렇게도 끼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크게 강화도적 체결 직후부터 이모곤란 전까지 있었던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83년에 있었던 거 요거 따로,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거 보빙사, 기기창, 전항국, 방문국, 한성순보, 미국에 파견된 사신, 영선사 파견의 영향, 그 다음에 전항국은 화폐, 당호전 발행,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따로 모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정국 있지? 우정국은 1884 우편사무야.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갑신정변과 관련 있는 관청이야. 근데 봐, 우정국 축하연, 우정국 개국이야. 개국이라고 써. 개국 축하연. 그래서 급진기아파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 잔치를 열었단 말이야. 그걸 계기로 일으킨 사건이 뭐다? 갑신정변이거든요. 갑신정변. 그러면 상식적으로 44년이지만 이것도 갑신정변 전에 들어갈 수 있겠지? 우정국도. 그리고 우정국은 뭐 하는 관청이다? 우편사무, 근대 무기제조, 화폐 발행, 신문 발행, 우편사무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걸 계기로 갑신정변이 발생한 거고, 결국은 갑신정변으로 곧바로 폐지돼 버립니다. 까지 추천하십시오. 그다음에 직조국은 그냥 눈으로만 봐. 직조국. 방직이지 뭐. 자, 근데 근대 교육 83년 또 추천한 그거. 83년에.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때 근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 교육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83년에 근대 교육기관으로 무엇이 설치되었습니다? 동문학 줄쳐놔. 동문학은 무슨 기구이다? 정부 내 통역관 양성 외국어 교육기관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정부 내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기관이다. 동문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부터 밑으로 보세요. 86년, 85년, 87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정변 이후로 간다? 갑신정변 이후로 간다. 맞지? 갑신정변 이후로 간다. 자, 뭐가 있다? 유경공원. 85년부터 먼저 읽읍시다. 광해원. 85년에 뭐? 광해원. 갑신정변 이후야. 광해원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 줄, 미국 알렌으로 하여금 운영 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야. 광해원. 그 옆에다가 제중원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제중원으로 곧바로 바뀌어.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볼 거야. 이 부분 나중에 한 번 더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예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이 어떤 병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요. 그래서 광해원 그거 반드시. 근데 누구로 하여금 운영하게 했다? 미국인 선교사 알렌 동그라미. 그 다음에 80번이 전신선. 통신수단이 들어온다. 80년대 처음으로 들어온 통신수단이 전신선이야. 전신선. 그래서 전신선 청에 의해서 가설됐다. 그 다음에 1886년에 뭐가? 유경공원. 유경공원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유경공원 줄쳐놔. 유경공원 최초의 근대식 관립줄, 길모 헐버트 줄, 주로 상류층 자재 줄, 영어와 수학, 자연과학, 정치, 경제 등 근대 학문 교육 줄. 그냥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연필로 대신 연필로 줄치면서 읽으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실시했던 관립학교다. 동문학은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따로 독립된 학교는 아니야. 정부 내에 설치한 외국어 교육기관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야. 유경공원.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헐버트는 동그라미 쳐놓고, 길모, 헐버트 등을 초빙해서 주로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외국어와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자, 그래서 요거 유경공원 반드시 추천하세요. 유경공원.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 있지? 이런 건 잘 나와. 그다음에 유경공원.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 87년에 전등점화, 경복궁 건천궁 줄. 경복궁 건천궁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점화되었습니다. 전등이, 그럼 전등이 점화됐다는 소리는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리지. 전등이 점화 1887. 대략 순서대로 좀 한 거지. 85년, 86년, 87년. 그래서 전등 점화. 자, 그래서 지금 이 근대화 정책 있죠? 가끔가다 이 근대화 정책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거든. 물론 내용을 물어보지만 시기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근대화 정책은 어떻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놔. 그럼 그 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요, 계양후 근대화 정책 목차 있죠? 그 빈 공간 옆에 오른쪽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좀 거놔.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거놔, 연필로.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한다. 강화도 조약 하나 써놓는다. 강화도 조약 1876년이다. 그 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 하나 써놓는다. 그 전에 조미라고 하나 더 먼저 써놔. 조미수호 조약.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라고 써놔. 이모군란. 몇 년이다 이거는? 다 1882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신정변 하나 써놓으세요. 갑신정변. 그 다음에는 갑신정변 이렇게 써놔. 이거는 84년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정책을 집어넣는 거야? 근대화 정책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있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렇게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 이렇게 중요하다. 아니야, 가라고 하자. 직접 가 시기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요 사이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하자. 나 시기로 하자. 그리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 이렇게 가자. 갑신정변 이후는 다로 가자.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머릿속에. 이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순서가. 그리고 그 사이에 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다? 한번 1차 수신사. 그 다음에 요때 2차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조사시찰단 영선사.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과 12사. 그 다음에 이영과 무이영장어영과 별기군. 요게 가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거, 나에 83년에 들어갈 거, 보빙사 파견. 그 다음에 기기창, 전한국, 방문국. 그 다음에 84년이지만 갑신정변의 배경이니까 84년이 배경이 되니까 우정국까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하나 들어가야 돼. 동문학 맞지? 동문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 갑신정변 이후의 근대화 정책 제일 중요한 거 광해원, 제중원 그거. 유경공원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광해원, 제중원, 유경공원. 그 다음에 경복궁 건천궁의 전등점화 요 세 개 정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써놓고서 항상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공부해 버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는 어디 사이 그렇게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자꾸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근대화 정책 있죠? 내용을 공부하고 결론은 항상 여기에다 틀에 맞춰서 거기다 끼워 넣고 공부를 해 버릇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미소 서양 여러 나라의 조약 체결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개양 이후 근대화 정책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